자, 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이죠. 법에 없잖아요. 그리고 삼성 내부의 기구도 아니잖아요. 파기환송심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한 겁니다. 아니, 판사는 법을 어긴 데 대해서 법대로 이렇게 심판만 하면 되지, 판사가 상대를 갖다가 봐준다는 전제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반성을 하라는 부분으로 지시하는 것이 판사의 영역에 해당되는 일인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 수많은 국민 중에 이재용만 사과만 하면 깜빵 안 가는 겁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법 앞에 누구나 다 동등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이재용은 특별한 국민이니까 괜찮다고요? 어제 몇 사람이 아주 쌍욕을 썼더만요. 이재용이 이야기만 하면 삼성에 다니는 직원보다 더 계거품을 물고 달라드는 썩은 수구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는 이들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말 다 하겠습니다. 삼성이, 이재용이 대한민국입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에 고용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삼성이 해외 공장 만들어서 다 팔아서 돈 벌어서 여러분들 먹여 살립니까? 과거에요. 정말로 중동 진출하던 7, 80년대 시기에는 중동에 가서 일하던 현대건설 등에 정말로 숱한 사람, 옆집 앞집 숱한 사람들이 일하러 갔습니다. 몇십만 명씩요. 또 과거에 몇만 명씩을 국내의 공장에서 돌려서 우리가 제조업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그 공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에서 정경유착도, 또 관치금융도, 또 밀어주기 금융도, 또 재벌들의 또 뭐 불법 상속이나 탈세 횡령도, 재벌 2세 3세들의 무슨 뭐 칠공자니 뭐니 하는 비리 행각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한 겁니다. 세상이 원칙대로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인정해요. 또 사람마다 기여가 다르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삼성 잘 되면 저거 잘 되는 거고, 삼성에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삼성 잘 되는 게 대한민국 잘 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LG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국가고 그리고 국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대부분의 고용을 외국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얻는 수익의 상당한 부분은 오너들이나 투자자,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요, 설사 옛날에 그들이 그렇게 국가에 기여를 하고 국민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봐준다는 것도 현대 시대에서는 설사 우리를 먹여 살려도 불법을 봐줘서는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만큼 법과 원칙과 민주주의의 기준이 높아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정경유착을 하고 비리를 저지릅니다. 반복해서 사과를 합니다. 반복해서 풀어줍니다. 삼성이 뭐 미국으로 떠난다고 어떤 자들은 글을 써요. 삼성이 이제 미국으로 가라고 하겠구나. 삼성은 한국을 떠나라 어쩌라. 제가 이야기 좀 할까요? 좀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삼성이 한국에서 기업 운영하는 식으로 미국에 가가지고 기업 운영을 하다가는 삼성이 미국 가면 주식 가격이 지금보다 코리안 리스크가 없어져서 3배, 4배 이상 뜨고 잘 나갈 거다. 삼성이 미국 가는 순간에 이재용은 1년 안에 삼성의 오너에서 제거될 겁니다. 왜? 주주들이 그냥 두지 않죠. 미국의 법이 그냥 두지 않고 미국 국세청이나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권선물위원회가 그냥 두지 않지요. 금융감독기관이 그냥 두지 않지요. FBI가 그냥 두지 않지요. 삼성이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에 하는 기업들이 이 짓을 그대로 미국 가서 했을 때 살아남을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 한국 떠난다고 떠르르 대는 저 썩은 돌대가리 같은 일부 유튜버들과 정경련 앞잡이, 예? 자유기업은 앞잡이 같은 그 족속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대중들을 세뇌시키고 있느냐. 저보고 좌파라고요. 삼성 비판하고 잘못된 재벌을 비판하면 좌파입니까? 제가요 나름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재벌을 비판을 합니까? 정경유착 안 하는 이 대기업을 비판을 합니까? 일체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안 하는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잘 나가는 20, 30대 기업 중에 한 번도 그런 안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서포 15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리쇼링, 제조업의 국내 회귀를 시켜야 될 때다. 이거 코로나 이전에 작년에 만드는 거예요. 작년 초에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왜? 세계적으로 대세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해외에 싼 임금으로 생산하는 부분이 시대가 지나갔는데, 그런데 안 들어오는 이유는 노조 때문이다. 그래서 민노총, 한국노총 같은 상급 정치 노조를 해체하자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민노총, 한국노총 해체하자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은 사람이 저 말고 있습니까? 다 불가능하대. 왜 불가능합니까?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당선되면 6개월 안에 국민투표 붙여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 개별 기업의 노조는 허용하지만은 상급 정치 노조들은 다 해체시켜버려야 된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는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죠. 자, 과거에 제가 TV에 공중파에 심야 토론 같은 100분 토론 같은 프로에 나섰는데 잘 나가는 대기업을 대신하는 사람이 민노총 등을 공격하려니까 저보고 좀 하라고. 자기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격했어요. 자, 저는요 기업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데 노조를 정리하고 땅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상속세나 법인세에서 기업을 계속 성실히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할 만큼 기업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왜 자꾸 하느냐? 계속 노무현 때부터 끊임없는 정경유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때를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삼성의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말하는 제가 편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이제 저는 TV에 다시는 못 나갑니다.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하려고 했을 때 아마 과거 보수 정권에 저보고 뭐 하라는 사람 많았어요. 안 한다고 계속했습니다. 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칼질이 들어올 거다. 아니나 다를까 100% 칼질이 들어왔죠. 안 한다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한다 했다면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 하라고 해놓고 내 안 한다 했는데 나중에 안 됐어요. 네 의사와 관계없이 해라. 그거 안 됐어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황장수는 안 된다. 자, 제가요 한국의 보수가 썩어 문드러져서 이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딱 삼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자유로운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보수판에 설치고 다니는 인간들 중에요. 오직 저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대관 업무하는 상무 달고 뭐 이런 인간들 있어요. 자, 룸살롱이니 어디서 술 먹으면서요 이 보수 바닥에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 다 구워 삶습니다. 그래서 정경련에서 지원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요 결정적으로 이 회사에서 입김이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얽혀가지고 다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재미 좀 보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재미 좀 보고 싶어가 또 말을 안 합니다. 지금 어떻게 재미도 보지도 못하는 것도 같이 붙어서 눈치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 기성 정치인들, 저 미통당이니 이런 데 몸담고 있는 오래된 정치인들은 저 집에서 어떤 행태로든 이해관계나 얽혀 있거나 또 불이익을 당할 거나 이래서 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재용 사과에 대해 통합당이 논평에서 삼성의 약속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변화는 기업 스스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지 부당한 압박이나 강압적 여론몰이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과와 별도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응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론은 삼성 쪼지 마라 이야기죠. 이래서 안 된다. 자, 이재용이 대국민 사과를 한 날 검찰은 이재용 당신 좀 출두하라 했습니다. 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단단히 어디 오다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재용을 봐주려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라. 그래서 이재용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뭐 사과해라. 이재용이 또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용을 봐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이재용 쌍방이 국정농단의 가해자, 피해자,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공범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만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와봐라고 하는 거는 이재용이 지금 걸려있는 사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도움을 줬느냐는 부분이죠. 그 대가로 뭐 최순실의 말이니 또 재단에 돈 냈니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제로 지금 제일모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삼성물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는 모른 채 그냥 이 두 개를 합병하려니까 우리 좀 밀어주시오 이런 부분을 한 게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판결을 하려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려고 갈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조건으로는 합병이 불가능한 것을 인위적으로 합병이 가능해지도록 이미 그 전에 분식 회계를 해서 속이고 또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속이는 일이 미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는 앞에서 벌어진 원천적으로 속인 걸 가지고 합병하려는 부분은 모른 채 그건 사후에 지금 작년에 고발로서 정권 선물이 고발로서 알려지게 됐던 부분입니다. 재작년이겠죠. 그래서 애초에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한 뿌리니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데 아마 그게 거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는 별개의 사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었는지를 이재용이 불러가지고 지금 집중 추궁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름이 추미애 들어서 바뀌었지요. 이복현 부장검사가 하고 있는데 이달 말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삼성바이오 사건을 매듭짓고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겠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하나의 연결되는 사건의 끝단으로 지금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넘어가 있고 그 앞단에 있는 원천적인 사건에 대한 또 조작으로 검찰에 의해서 이달 안에 지금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지성, 이영호, 최치훈, 김태한 등을 다 불러서 막판 다지기 조사를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재용 당신이 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다음 주까지 출두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이재용의 그룹의 승계를 이렇게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이재용을 유리하게 해주려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아주 높게 만들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일부러 떨어뜨렸어. 그래서 1대 0.35 제일모직 주식 1개가 삼성물산 주식 3개로 바꿔치기했다는 거죠. 자, 제일모직 주식은 23.2%를 이재용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통합 삼성물산이 합쳐서 되면서 이재용이가 이제 삼성물산의 이 주인이 된 거죠. 근데 삼성물산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도 4.0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삼성전자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모직만 가지고 있다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일모직 가치를 높게 띄우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어서 두 회사를 합병시켜서 이제 상속세를 내지 않고 회사의 사실상 지배하는 회장이 된 거죠.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또 이렇게 상속세를 내고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돈 아끼려고 이렇게 한 거라 봐야 되지요. 그런데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배경에는 삼성바이오의 주식을 40%를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삼성바이오 가지고 이제 애초에 뭔가 바람을 잡는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을 해서 위로 줄줄이 올라간 겁니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에 만들어져가 계속 적자였어요. 이 바이오라는 게 원래 갑자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바이오가 대부분 사기지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있던 2015년에 갑자기 몇천억씩 적자를 내던 회사가 1조 9천억 흑자를 냈어요. 순이익을 냈어요. 순이익을. 그래서 이 이유는 삼성바이오가 또 바이오의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밑에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회계 처리를 가지고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만들어내는 숫자의 마술 기술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종속회사일 때는 장부 가액으로 평가됐던 가치가 관계사로 바뀌면서 장부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로 삼성 에피스가 이 바이오 에피스가 평가되면서 그 덕에 바이오 에피스의 장부 가액이 2,900억에서 시장 가치로 환산해서 4조 8천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900억짜리가 4조 8천억이 되니까 기업 가치가 16배 뛰어오르고 그래서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90%를 삼성바이오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의 40%를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바이오가 몇천억씩 흑자 보다가 4년 연속으로 갑자기 1조 9천억 순이익을 내는 초우량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회계를 바꾸어서 흑자로 한 부분이 상장 요인이 되는가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정권선물위원회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요. 회계 기준 변경을 이제 뒤늦게사 분식 회계로 보고 2018년 11월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장을 할 때 문제를 삼았어야 되지요. 근데 상장 때는 봐줘가지고 특혜 상장인이 어쩌니 말이 많았는데 뒤늦게서 이제 깜빵 갈 것 같으니까 검찰에 재작년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가지고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은 저거가 다 탈법 없이 했다지만은 누가 봐도 이거는 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용이가 시켰느냐 하는 부분을 입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삼성은 합병이 진행된 이후에 분식 회계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검찰 수사를 반박하고 있어요. 제일모직과 물산의 합병이 2015년 9월인데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는 12월에 이루어져서 합병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은 실제로 서류상으로 이렇지 내용상으로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이재용은 한국의 법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문 정권과 오래 부딪혀 왔던 겁니다. 자, 검찰 법대로 끝까지 잘 버티기 바랍니다.